저는 교육관에서 빠진 지 거의 20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내용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력, 연산 정도만 하실 수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뭐냐면요, 숫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열하냐, 줄 세워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 세워서.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요 가로줄을요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1행, 2행, 세로줄을요 열이라고 불러요. 1열, 2열. 그래서 행렬은요 이렇게 큰 괄호로 묶은 다음에 숫자들을 여기다가 표처럼 나열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1, 2, 3, 4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행이 2개고 열이 2개라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를 행렬의 구성 요소라고 부르고, 얘를 1행 1열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1행 2열에 있다 그래서 2행 1열, 2행 2열. 그래서 숫자로 앞 숫자가 행, 뒤에 숫자가 열,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1행 1열에 있는 애를 1, 1행 2열을 2, 3, 4 이렇게 부르고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행의 개수가 n개고 열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로 부른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렬의 구성이 큰 괄호로 묶여 있고, 줄을 셀 건데 세로줄과 가로줄로,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 그리고 가로줄 곱하기 세로줄 행렬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저렇게 부른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서로 같은 행렬은 뭔 뜻이냐? 행과 열이 같을 때 거기에 구성 요소가 똑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대요. 그때 A, B, C, D로 가면 1행 1열이 같아야 되니까 A는 4고요, B는 0이고, C는 3이고, D는 2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렬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연산으로 넘어가면 연산은 사칙 연산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 3개 배울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요 3가지인데 얘가 조금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제만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돼요. 덧셈부터 할게요.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구성 요소가 A 1행 1열, A 1행 2열, A 2행 1열, A 2행 2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B라는 행렬이 B의 1행 1열, B의 1행 2열, B의 2행 1열, B의 2행 2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두 행렬을 더한대요. 그러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1 여기 B2의 1열, A2의 2열, B2의 2열 더해서 그냥 행렬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이 4, 0, 5,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마이너스 2, 4, 1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더하면 7,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3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빼기다 똑같습니다. 같은 것끼리 빼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 0, 5, 마이너스 4 빼기 3, 마이너스 2, 4, 1 하시면 4에서 3 빼면 1,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 5에서 4 빼면 1, 마이너스에서 1 빼면 마이너스 5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만 더하고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문제예요. 자, 곱셈은요. 자, 덧셈 뺄셈은 지금처럼 구성이 똑같이 구성되어야지만 더하고 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뭔 소리냐? 2 곱하기 1 행렬이랑 2 곱하기 1 행렬끼리 더하고 빼는 거지 다른 행렬끼리 서로 못 빼거든요. 못 더하고 대신에 곱셈은 뭐만 지켜주시면 되냐면 a 곱하기 b다. 그러면 얘랑요 이렇게만 같으면 돼. 뭔 소리냐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만 같아 주시면 그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다르면요 못 곱해요. 그래서 뭐 2 곱하기 1 행렬과 1 곱하기 3 행렬 얘는 곱할 수가 있어요. 왜? 얘네가 같기 때문에. 대신에 얘는 못 곱합니다. 얘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곱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곱할 수가 있으면 그 답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얘네끼리 같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의 행렬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다. 그럼 같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답의 형태도 미리 파악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내가 제대로 곱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되니까 요 곱셈의 성립 조건 그리고 답의 형태까지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곱셈을 어떻게 하냐? A라는 행렬이 공식 중에서 있는 걸로 하잖아요. 자, 요 두 행렬 곱해볼게요. A 곱하기 B. 자, 잘 따보셔야 돼요. 곱할 땐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을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곱셈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곱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곱한다 치면 자,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답도 2 곱하기 2 행렬로 나올 거예요. 봅시다. 요렇게 곱하면 12 더하기 4 요렇게 곱하면 4가 아니지 마이너스 8 플러스 0 요렇게 곱하면 15 빼기 16 요렇게 곱하면 그럼 결과가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곱셈은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필요하시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곱하기 B 행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려면 자 교환 법칙이면 이 B 곱하기 이거잖아요. 다시 쓰면 B11, B12, B21, B22 곱하기 A11, A12, A21, A22 곱했다고 치면요 요렇게 곱한 거잖아요. 요건데 이미 처음부터 구성 요소가 다르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행렬이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통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곱하면 a 제곱이에요. 요렇게 곱하면 a b예요. 요렇게 곱하면 b의 a예요. 요렇게 곱하면 b 제곱이에요.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요. a, b랑 b, a가 달라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어서 이 형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합쳐도 그래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얘가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얘네 둘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차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사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 또는 활용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일일이 다 곱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얘도 얘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곱하면 b제곱.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할 때는요, 곱셈 공식을 적용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 봐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 요거래. 그럼 요게 숨겨진 뜻은 뭐냐? 아,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구나.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구나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특이한 행령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행렬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구성요소가 0이에요. 두 번째 특이한 행렬, 단위 행렬이 있어요. 자, 단위 행렬의 의미는 우리가 숫자에서 어떤 걸 곱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게 1이었잖아요. 즉 단위 행렬이 뭐냐면 a 곱하기 어떠한 행렬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대문자 2로 나타냅니다. 자,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 2 곱하기 2 행렬을 기본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a 이 곱하기 단위 행렬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얘만 살아남죠. 이렇게 곱하니까 a1, 2, 이렇게 곱하니까 a2, 1, 이렇게 곱하니까 a2, 2. 자기 자신 나오죠.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뭐가 성립하냐?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조심할 거, 얘네가 같다고 이 중 하나는 단위 행렬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교환이 성립되는지 봅시다. 1, 0, A1, A1, 2, A2, 1, A2, 2, 슉슉, A1, 슉슉, A1, 슉슉, A2, 1, A2, 2 해서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곱셈 연산만 여러분들이 잘 해 놓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곱셈은요 교환 법칙만 성립이 안 해요. 그 뜻은 결합 법칙은 가능합니다. 분배도 가능해요. 그래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같은 것이 있을 때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분배시킬 수도 있고 인수분해처럼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고 결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먼저 곱하든 이렇게 먼저 곱하든 계산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정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행렬에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없지만 원래 처음에 행렬이 교육과정에 있을 때는 뭐까지 있었냐면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 2가 나오는 행렬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 구하는 법을 공식으로 외웠었어요. 근데 이 공식이 가능한 건 2 곱하기 2행렬까지만 가능하고요. 이 위에는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다행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배워도 돼요. 그래서 행렬에서 제일 빡센 게 곱셈이에요. 그래서 곱셈만 잘 연습하셔서 익숙만 해지시면 행렬에서 애 먹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 303쪽입니다. 케일 해밀턴의 정리. 케일이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입니다. 자, 얘는요 사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면 식을 간단히 할 때나 식을 정리할 때나 또는 거듭제곱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케일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요 2 곱하기 2 행렬에서예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성립하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2, 얘가 성립합니다. 증명은 필요 없어요. 증명 과정은 대학교 수학에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 이 결과만 암기하세요.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있대요. 이때 얘를 구하래요. 그럼 물론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각각에다가 3 곱하고 4 1m 정리로 이 행렬은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자 대각선끼리 더합니다. 더하면 3이죠. 플러스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요. 3, 2 빼기 3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전체에다가 A를 곱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A도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려면 얼마만 더 더하면 돼요? 5A만 더하면 되죠. 결론, 얘가 뭐랑 같다? 5A랑 같다. 따라서 5A는, 자 이렇게 실수가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다 곱하시면 돼요.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10.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케일 해밀턴 정리의 묘미인데요. 단 조심할 거, A 제곱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A 플러스 D를 3, 요걸로 얘네 구성 요소를 찾는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뭔 소리냐면 A가 이럴 때 요 과정은 성립하지만요, 요거라고 해서 A라는 행렬을 요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a 더하기 d에서 3이 나오는 값은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다음 AD-BC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 역과정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줬다고 A를 이거 가지고 추론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행렬이 주어졌을 때는 KL 리미터 정리를 사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렬이고요. 이 행렬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단원이라서 기출문제도 없어요. 기출문제도 없을 뿐더러 모의고사에서도 사라진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나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니까 기말고사 때 쟤는 주로 메인이 어디냐?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 아니면 낼 게 없어요. KL리미터는. 그래서 곱셈이랑 KL리미터 정리만 좀 빡세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행렬 문제를 풀어볼게요. 2교시 때는 기출 풀 거고 나는 1교시간에 행렬 문제를 풀 건데 어차피 숙제를 끝까지 하고 낼 겁니다. 그래서 쭉 푸시면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